속말순,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30년 전, 며느리였던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던 시댁의 갑오 목걸이, 도난 사건, 그날 이후 끊겨버린 관계, 지워지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 그 모든 이야기는 말순 혼자만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어느 주말, 한 중년 여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한마디가 어,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거랑 똑같아요. 그 순간 평생 묻어두었던 30년의 비밀이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이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2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송말순 씨는 올해 58이죠. 큰 솥에 사골을 푹 고아 국물을 내는 일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는 걸 보면서 말순 씨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일이 내 마지막 일자리겠지. 남편은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없이 며느리와 손주 호준이랑 살고 있습니다. 호준이는 올해 8살인데 아침마다 할머니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학교에 가는 게 일상이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말순 씨는 비로소 외롭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산 분들이라 서로 얼굴만 봐도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거든요. 김 사장님은 오늘도 해장국을 시켰고 박 선생님은 순대국밥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며 아침을 여는 분이십니다. 말순 씨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국밥을 내오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순 씨는 그럭저럭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 마음속 깊은 곳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잃어버린 갑오 목걸이 이야기죠. 시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그 목걸이는 집안의 자존심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금빛에 푸른 옥이 박힌 손바닥만한 크기의 목걸이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매일 닦으며 소중히 여기셨죠. 그런데 그 목걸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순 씨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훔쳐 팔았을 거라고 수군거렸죠. 말순 씨는 억울했지만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시댁과는 인연이 멀어졌고 말순 씨는 그 일을 마음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 씨는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손주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죠. 오늘도 역시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비쳐 들어오고 국물 냄새가 골목 안에 퍼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국밥집은 평소보다 북적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가 금방 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단골 손님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말순 씨는 바쁘게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내오면서도 뭔가 어색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죠. 말순 씨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려고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여성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순간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리기 시작했죠. 금빛 목걸이, 그 중앙에 박힌 푸른 옥 장식, 금선이 섬세하게 새겨진 그 무늬까지 말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목걸이는 기억 속 그 모양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으시던 바로 그 목걸이 말이죠. 옥의 색깔, 금선의 굵기, 심지어 중앙의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국물간을 맞추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순 씨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중년 여성은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주방에서 몇 번이고 그쪽을 훔쳐봤어요.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일 때마다 말순 씨의 가슴도 따라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 목걸이가 맞는 걸까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거쳐간 거라는 뜻일 텐데요. 여성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말순 씨는 그날 오후 내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님들이 뭐라고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 목걸이 생각뿐이었거든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목걸이가 맞다면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억울함의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밤은 깊어갔지만 말순 씨의 마음속에선 오래 묻혀있던 상처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일부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저 착각이었을 거라고, 비슷한 목걸이는 세상에 많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새벽부터 국물을 끓이고 장사 준비를 하면서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내오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며느리와 호준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주말이라 호준이가 학교에 가지 않아서 할머니 가게에 놀러 온 거였죠. 호준이는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말순 씨를 도와 주방 일을 거들었습니다. 말순 씨는 손주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제 그 중년 여성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말순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오늘도 목에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금빛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말순 씨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성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말순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국밥을 내왔죠.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주방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마음이 제대로 진정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여성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 앞으로 왔습니다. 호준이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여성의 목걸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호준이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거랑 똑같아요. 그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며느리는 눈이 커지면서 말순 씨를 쳐다봤습니다. 중년 여성은 표정이 굳어지면서 호준이를 내려다봤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성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이건 제 아버지 유품입니다. 말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호준이 손을 잡아 끌며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성은 말순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순 씨도 여성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여성은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말순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말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성이 가게 문을 나서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호준이를 집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죠.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말순 씨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다시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낮에 그 중년 여성이었어요. 말순 씨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성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효진입니다. 부동산 기업을 운영하는 정태수 회장의 딸이에요. 말순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이 목걸이는 우리 아버지가 20살 때 어머니에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죠. 말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효진은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시면서 살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찾던 물건이었거든요. 말순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잃어버린 목걸이, 똑같은 모양, 그리고 두 집안 모두 30년 동안 그 일로 고통받았다는 공통점.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말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목걸이는 어떻게 다시 찾으신 건가요? 효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오래된 전당포에서 우연히 찾으셨어요. 주인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연락을 했대요. 그때까지 그 목걸이가 거기 있었던 거죠. 전당포? 말순 씨는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가던 곳이 바로 전당포였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뭔가를 가지고 전당포에 다녀오곤 했어요. 혹시 그때 목걸이도? 효진은 말순 씨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모님도 이 목걸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아끼던 목걸이가 사라진 일,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의심했던 일, 그리고 그 후로 인연이 끊긴 일까지. 효진은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호로 말했습니다. 그럼 두 집안이 같은 목걸이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진은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훔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 말에 말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억울했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말순 씨도 대답했죠. 저도 훔친 적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효진과 헤어진 후 며칠 동안 말순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목걸이 생각뿐이었죠. 정말 시어머니가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주말 오후 말순 씨는 집 안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죠. 말순 씨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보니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말순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한 장이 나왔죠.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말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직접 전당포에 맡겼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대요. 남편이 아끼던 어머니의 유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말순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겁니다. 며느리가 훔쳤다고 소문을 내면 집안 체면도 지키고 남편의 마음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목걸이를 꼭 찾아다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용서해다오. 말순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 허망했거든요. 동시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말순 씨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말순 씨는 편지를 들고 효진을 찾아갔습니다. 효진은 편지를 읽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혹시... 효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인 정 회장이 목걸이를 찾았다는 그 전당포를 찾아가기로 했죠. 전당포는 낡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목걸이 말이군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은 오래된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30년 전 기록이었죠. 장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맡긴 사람이 두 명이었던 겁니다. 말순 씨의 시어머니와 효진의 어머니. 두 어머니가 함께 와서 목걸이를 맡기고 서로 돕기로 합의했다는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두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서로 감싸주기로 약속함이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말순 씨와 효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두 집안 모두 30년 동안 고통받았던 거죠. 전당포를 나온 말순 씨와 효진은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부에 적힌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두 어머니가 함께 목걸이를 맡겼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를 돕기로 약속했다는 그 문장. 효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시댁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죠. 시어머니는 그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효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서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두 집안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 위기를 넘기려고 애썼던 겁니다. 효진은 조용히 말했죠. 혹시 우리 어머니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말순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정 씨였던 것 같은데. 말순 씨는 효진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효진 씨 어머니 성함이 정 씨이신가요? 효진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미선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효진의 어머니가 친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친구였던 두 어머니가 서로를 돕기 위해 목걸이를 함께 전당포에 맡겼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순 씨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서로를 감싸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집안 사정을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한 집안이 목걸이를 팔았다고 하면 체면이 깎일 테니까 차라리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누군가 훔쳐갔다고 하는 게 나았던 거죠. 효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네요. 말순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죠. 두 사람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말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집안을 위해 감추고 오해를 감수하며 버티셨던 거죠. 효진도 조용히 말했어요. 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처 뒤에는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진심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두 어머니는 친구로서 서로를 지키려 했고 어머니로서 자식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비록 그 방법이 서툴렀고 상처를 남겼지만요. 며칠 후 효진은 말순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회장을 만나보자는 제안이었어요. 말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효진과 함께 정 회장이 계신 사무실로 들어갔죠. 정 회장은 칠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순 씨를 보자 회장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전당포에서 본 그 며느리인가요? 말순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계속 말했죠. 30년 전 전당포 앞에서 우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그때 내 아내도 거기 있었죠. 말순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를 따라 전당포에 갔던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부인과 남자분이 나오는 걸 봤던 것 같았죠. 그게 정 회장 부부였던 겁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아내는 평생 그 일로 괴로워했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묵혀둔 슬픔이 묻어났어요. 말순 씨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걸 좀 보시겠어요? 정 회장은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내내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진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두 어머니는 서로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말순 씨 시어머니도 모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정 회장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지.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했던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 목에는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아내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것 같아서 평생 마음이 아팠다고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끝내 하지 않았어요. 말순 씨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친구로서 서로를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효진은 목에서 목걸이를 벗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더 이상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두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증거일 뿐이죠. 말순 씨와 정 회장은 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두 집안을 괴롭혔던 그 물건이 이제는 치유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따뜻한 오후 정태수 회장과 효진이 말순 씨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국물 냄새가 두 사람을 반겼어요. 말순 씨는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말순 씨는 직접 끓인 뜨끈한 국밥 두 그릇을 정성스럽게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죠. 정 회장은 국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 숟가락 떴어요. 30년 전 당신 시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군요. 말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맛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국물 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효진도 국밥을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세 사람은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우리 어머니들이 남긴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말이죠.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진은 가방에서 목걸이가 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말순 씨, 이 목걸이를 함께 보관하면 어떨까요? 두 집안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니까요. 말순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회장님 가족의 유품이잖아요.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두 어머니가 함께 지키려 했던 물건입니다. 이제는 두 집안이 함께 기억해야 할 유산이죠. 효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바로 그때 호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호준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가 낯선 손님들을 보고 멈췄어요. 말순 씨가 손주를 다정하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호준아, 인사드려. 이분들은 할머니의 소중한 친구분들이야. 호준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목걸이 상자를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그때 그 목걸이예요? 말순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단다. 호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누구 거예요? 세 어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 씨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거란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담긴 거야. 정 회장이 호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힘든 시절을 견디고 이렇게 훌륭한 국밥집을 지키셨으니까. 호준이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국밥집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꼬여있던 두 집안의 인연이 작은 국밥집에서 다시 이어졌어요. 말순 씨의 일상은 조금 변했지만 그 변화는 상처 회복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진 않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